밑줄하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30번하고 42번을 좀 제껴두고 나머지 문제 푸는 게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문장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나마 또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밑줄이 주제와 어긋난 부분에 있다면 주제의 내용과 어긋난 밑줄이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연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다면 좋은데 또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약간의 요령들도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죠. 그쵸? 그래서 밑줄인데 반대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밑줄일 때 passable의 밑줄이다. 그러면 impossible 아닌가? stay의 밑줄이다. 그럼 leave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반대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밑줄 그걸 먼저 의심한다. 즉 이렇게 해서 푸는데 잘 안 풀리면 요거 그 다음에 부정접도의 밑줄이 있을 때 의심하자는 얘기지 그게 무조건 답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접도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들? on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this로 시작하거나 그쵸? this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in으로 시작하거나 요렇게 im으로 시작하거나 요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밑줄일 때 안 보이면 그쪽을 좀 더 의심하자. 그 다음에 앞에 부정어가 있고 밑줄일 때 no, not, never, little 얘네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밑줄이 보인다. 그럼 해석이 약간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물어볼 수도 있단다. 그걸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문장 in과 비교대조 양보 그 느낌일 때 그때 밑줄이 있다. 그럼 거기를 또 다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 자, 해석 잘 되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푸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면 이런 그 요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면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Project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CSA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근데 그건 뭘 하고 있냐면 직접적인 연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Between groups of member consumers and their CSA farms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볼 수 있냐면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농장을 직접 연결한다는 거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과 농장을 직접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 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게 쓰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뭐 문제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Near Global Controlled Marketing Cooperative 이렇게 보이는데요. Cooperative가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협동조합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명사로 쓰였을 때 협동조합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Global Controlled Marketing Cooperative니까 마케팅 협동조합인데 얘네들이 통제하거나 얘네들이 조절하는 거죠. 밑에 그로어라는 건 당연히 누굴까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farmer라고 봐야죠. 그쵸? 그러면 농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통제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지역의 시장을 탭하기 위해서 이때 탭은 원래 두드리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드리는 거. 이게 탭인데요. 두드려 보고 나서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탭이 이런 느낌으로도 쓰인다. 근데 그냥 두드리다는 뜻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 지역의 시장을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협동조합이 시장을 두드려 본다라는 것은 그 시장을 건드려 보고 그 시장에 참여하고 시장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공부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책을 두드려봐. 혹은 수학책을 두드려봐.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두드려 본다라는 건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활용하고 학습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의사가 뭔가를 두드려 본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죠?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앞에 나오는 협동조합과 시장을 같이 생각해서 보면 이런 뜻도 가능하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use의 느낌으로는 또 뒤에 into를 써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into를 써도 tap into 이렇게 써도 두드려서 그것을 사용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탭은 동사를 쓸 때 약간
이용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Market and trading clubs are groups of farmers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마케팅과 그 다음에 거래하는 그 클럽, 단체가 농부들의 그 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who share marketing information. 그래서 농부들의 집단인데, 근데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commodity futures contract 이렇게 보이죠. 상품 밑에 나오죠. 그쵸? 이게 그 미래라는 뜻인데,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그 나오게 될 물건을 보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출시가 예상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미리 투자하는 것. 그걸 선물 옵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이때 그 선물이라는 게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기프트가 아니에요. 기프트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그 봄이나 혹은 그 전년도 겨울에 그 다음 연도 가을에 이제 생산이 예상되는 그런 과일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미리 내가 사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왜냐면 이제 봐봐. 가을에 나올 건데 가령 지금 봄이에요. 봄에 사면 가을에 나오는 그 가을 제철 음식을 그때 바로 이렇게 구입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미리 사두면 좀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을 제 시기에 나오면 한 10,000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한 3,000~4,000원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미리 그걸 사두는 거죠. 그렇죠? 미리 이제 농부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3,000원 주고 사놨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3,000원에 사놨지만 실제 내가 20,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선물 계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도박성이 좀 있죠? 그렇죠? 내가 미리 사놨는데 생산이 안 돼 버렸어. 갑자기 태풍 불어가지고 과일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지? 그 음식에 대한 뭔가 안전성이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싹 다 외면해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게 미리 물건을 사놓는 그런 계약인데요.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박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상품이죠, 그렇죠? 상품인데요. 자, 이 상품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뭘로 봐줘야 맞겠냐? 여기서 당연히 이제 농산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농산물에 대해서 이들이 그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거기서 철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케팅 정보를 그 공유하는 농부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과 트레이딩 클럽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농산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사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농작물 상태를 딱 보고 나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그 과일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가을 되면 충분히 그거 저희가 다 그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미리 투자를 해서 미리 그 가격을 제가 확보해 두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요. 마케팅과 트레이딩 클럽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에 투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야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거,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하다, 철수하다 그게 아니라 투자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렸다. 그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 수능 끝나고 논술도 다 끝나고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떠올랐던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그때 그 선물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 큰 스포는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는 자 아무튼 이미 봤나?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그럼 이제 뒤에 이제 3번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 agricultural districts organized around particular commodities have served to stabilize fund.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쵸?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이 투자를 해놔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농부인데
내가 곧 있으면 사과 열상자를 이렇게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과 열상자에 대한 그 지불이 이미 몇 달 전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나는 안정적으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안정화시키다, stabilize 얘도 이제 맞게 쓰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보면 community kitchens provide infrastructure and technical expertise 이렇게 보이죠. 공동체 주방이 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뭔가 공동으로 뭔가 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공동체 주방, 즉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뭐 이렇게 구입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근데 걔네들은 자 기반 시설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보니까 새로운 식품을 기반한 사업을 론치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결국은 공동체의 그 주방이라는 어떤 그 조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식품 기반 기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회사를 당연히 활성화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좀 맞는 거죠. 뒤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런치를 잘 기억해 주세요. 런치. 다른 단어보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일단 런치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어서 맨 처음 물 위에 띄워 보내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배를 물 위에 띄워 보는 데서 진수시키다 이제 그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맨 처음 해보는 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되는 거냐? 배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 보내는 게 맨 처음 해보는 일이 되는 거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발사해 보는 거죠. 그쵸? 맨 처음 하는 건 싹 다 런치. 됐죠? 맨 처음 하는 것은 싹 다 런치.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맨 처음 내놓는 거. 그래서 출시하다. 물건을 출시하다. 이제 이 뜻으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거. 런칭 기념 이벤트 뭐 그 얘기 하거든요.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 뭐 지금 전화 주시면 1,000원에 추가 할인과 함께 무이자 3개월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랬을 때 뭐 그거.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요게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뭐뭇을 시작하다. 됐죠? 뭐뭇을 시작하다. 이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고 begin이라든가 commence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commence까지 뭔가를 시작하다. 그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 commencement가 있거든요. commencement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웃긴 게 얘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commence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요 뜻으로도 쓰여요. 졸업이란 뜻. graduation의 뜻으로도 좀 쓰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죠. 인생을 졸업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졸업은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생이라는 그 생활을 시작할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또 직장인이라는 생활을 시작할 것이고 그쵸? 직장을 졸업하면 직장도 졸업할 수 있나? 아무튼 자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찌됐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대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강화시키다 5번에 solidify 여기까지도 맞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뭐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요거 딱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웃음을 살펴보기에 그 두 문제 있죠. 그쵸? 웃음을 살펴보기. 하나는 이제 함축음의 추론, 또 하나는 밑줄어휘 그 문제인데요. 자, 그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웃음을 살펴보기 그거 빼주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함축음의 추론 문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학습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냐면 함축음의 추론인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그건 이제 주제다, 밑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함축이 줄었는데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아. 두 가지 대상이 등장해.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밑줄인가? 함축음의 추론 문제 21번 문제인데 지문수에서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밑줄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그걸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일단 technical book knowledge 요거하고 그 다음에 practical knowledge 요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은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practical knowledge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전문적이고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뭐 실용적인 지식, 뭐 실제적인 지식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practical knowledge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중간에 on the other hand라는 걸 썼으니까 그럼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이제 그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이것과 반대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있죠. 이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과 약간 반대되는 느낌을 쓰는 게 practical knowledge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파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practical knowledge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practical knowledge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구성이 좀 낯설고 뭐 그래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앞에 나온 요것과 반대 느낌으로 내가 해석된 것과 반대 느낌으로 그렇게 비교 대상을 활용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전문적이며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식화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건 의도적으로 그 뜻입니다. 잘 봐야 돼.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됐죠?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자, 얘는 긍정과 부정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의도적인. 신중한 이제 그 뜻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이면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됐죠? 동사를 쓰이면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 이 뜻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신중히 뭐 그런 건데요. 학습되는 규칙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technical book knowledge가 되는 거고 practical knowledge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르쳐지거나 학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습득이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거 수입하다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시험 때도 그렇게 안 보여야 돼. 이거 임포트로 보면 안 돼. 임포트로 보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주다 전달하다. give하고 비슷해요. 주다 전달하다. impart는 give 이런 식으로요. impart는 give. 자 그러면 이제 뒤쪽 보니까 when the expert is using practical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가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가 자신의 그 실용적인 지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생각합니다. practical knowledge는 생각을 좀 적게 하는 것. 그쵸? 생각을 좀 적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은 built up은 쌓다, 축적하다 그 뜻이겠죠? 기술의 레퍼토리니까 레파토리. 레파토리는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어떤 기술의 목록 같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더 적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므로 extend는 넓히다, 확장하다, 연장하다. 그래서 확장한 겁니다. 일의 숫자를 확장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숫자를 확장한 겁니다. 자, 무엇이 없이도 without conscious awareness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 practical knowledge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의식적인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됐죠? 의식적인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이제 쌓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거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또 전달이 좀 된대요. 그쵸? 자, 그러면서 뒤쪽 보니까 그건 전달이 된대. 계속 지금 practical knowledge는 전달되는 것이다. 무엇이 아니라고?
학습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 그리고 멘토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란다. 자, 이 멘토는 선배, 조언자, 스승, 뭐 그 뜻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들어오도록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참여하도록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자,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고, 멘토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당신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들어와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너도 같이 해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너도 같이 해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가지 상황에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종류의 페다고지는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이걸 보통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교수법은 개인적이고 친근하고 공유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냥 캐치가 됩니다. 그쵸? 그냥 캐치가 되는 거야. 그냥 그 포착하고 잡아가는 거지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또 나오는데요. 교과서는 당신에게 생물학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교과서니까 딱지가 나오죠. 북날리지가 되겠죠. 교과서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부분에 테크니컬 북날리지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but 다음에 바로 무엇이라고? practical knowledge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practical knowledge는 멘토가 당신이 생물학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바로 나오네요. 이러한 종류의 습관적인 실행을, 자, rewire, 동그라미. 자, 그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wire는 전선이죠. 그리고 rewire니까 전선을 다시 까는 거예요. 배선을 다시 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배선을 다시 깐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싹 다 다시 한번 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wire가 재구성하다. 이렇게 보세요. 재구성하다. 내면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 가르쳐주는, 혹은 가르쳐준다기보다도 습관적으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혹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practical knowledge는 내면에 있는 당신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교육에서 그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경체계를 우리의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연합군, 동맹군 그 뜻이죠. 우리의 신경체계를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일단 중요한 건. 얘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Technical book knowledge가 아니라 Practical knowledge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Practical knowledge는 어떤 것? 그냥 전달이 되는 거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라고? Without conscious awareness. 그쵸? 의식적인 그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의 신경체계를 우리의 동맹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연합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 대신에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적 대신에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신경체계가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연합군이죠? 같이 싸우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쵸? 적은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이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적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Make sure our nervous system does not get in the way. 요거 get in the way라는 표현을 좀 알아주세요. get in the way가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길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방해하지 않게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그쵸? 중요한 건 그거야. 그 함축 밑줄론에서 지문의 대상이 2개가 나오면 밑줄이 그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꼭 확인을 한다. 빈칸에서도
지문에서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빈칸이 둘 중에 어디와 관련이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한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방해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다. 됐죠? 1번이 답이라는 거. 자, 요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이죠, 3번. Learn all the necessary principles by heart. 이렇게 나오죠? Learn by heart. 알아두세요. Learn by heart. 이거 쫙 보이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익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learn by heart는 암기하다. 적어주세요. learn by heart는 암기하다. 암기하다 혹은 기억하다 뭐 그 뜻이네요. learn by heart. 뭐뭇을 암기하다. memorize의 느낌이다. memorize의 느낌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훑어주세요. 1번, 2번, 3번까지 읽어가면서 밑줄에 대한 단서가 내가 잘 보이고 잘 찾았다. 그럼 그걸로 가세요. 안 보임. 그러면 주제를 찾고 주제와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1번에서 쭉 보니까 초기의 산업화는 숙련된 노동자가 되겠죠. 그쵸? 자, 거기에 대한 수요를 낮추었습니다. 감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specialized artisans 이렇게 보이죠. 전문화된 장인들이죠. 그쵸? 전문화된 장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의미라고 앞에 나오는 skilled workers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기계에 의해서. 근데 누구에 의해서? 비숙련 노동자들이죠. 그쵸? 비숙련 노동자들이 조작하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게다가 이거 딱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같은 흐름으로 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흐름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흐름을 추가하니까 앞쪽이 긍정이다. 뒤에 긍정이 나오는 거고 앞쪽이 부정이다. 그럼 뒤에 부정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얘는 추가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다른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앞쪽과 다른 내용이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지금 앞쪽에서는 이러한 수요는 좀 낮췄고 또 이런 것들은 증가시켰다. 이렇게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low고요. 여기는 이제 increase니까 여기 당연히 however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여기도 low니까 여기도 당연히 low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moreover는 그냥 다른 내용 나올 수 있다. 됐죠? 다른 내용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산업화는 또 초기에는 무엇을 증가시켰다고? 아동 노동이죠. 그쵸? 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대요. 광산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그런가? 이제 뒤에 내용 봐야죠. 뒤에 내용 보니까 The dominant industrial sector 이렇게 보이죠? 자, 지배적인 혹은 주요한 그 뜻으로 dominant를 썼고 뒤쪽에서 early on 이렇게 쭉 나오는데 초기부터 쭉 그 뜻입니다. on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뜻의 부사로도 쓰여요. 자, 그러면 자 초기부터 쭉 주요한 산업 섹터는 무엇이었다고? 직물 생산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직물 생산이었고 그리고 광산에서처럼 자 무엇이 있었다고? 이거 다 딱 보이죠? demand for children 보이죠? 아동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증가시켰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뒤에 나오네요. 자, 아동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어린아이들의 그 작은 손이 이런 일에서 이제 이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위빙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텍스타일 프로덕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오버타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산업화는 또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인적 자본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쵸? 휴먼 캐피탈이 필요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더 큰 그 산업체가 생긴 거죠. 그쵸? 더 큰 산업체가 생긴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무엇을? Administrative Department니까 행정부서예요. 행정부서의 rise,
적어두세요. rise는 일단 증가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쵸? 올라오는 거니까 증가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요즘은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냐? 출현, 등장 이 뜻으로 아주 많이 쓰이죠. 그쵸? 왜? 이렇게 내려가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쫙 rise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출현, 등장이라는 뜻으로 출현, 등장이라는 뜻으로 emergence, 비상사태 아니다. 비상사태는 emergency 이렇게 쓰는 거고 emergency라든가 그 다음에 advent 이렇게 같이 출현, 등장 이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러면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그 다음에 더 큰 산업체가 만들어진 것을 행정부서가 출현하게 되었어요. 어떤 행정부서예요? 자, within a moment 가지고 있는 그 뜻이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보이죠? literate가 바로 무슨 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 다음에 numerate는 그럼 무슨 말이겠니? numerate는 계산 능력이 있는, 숫자를 활용할 줄 아는. 잘 봐야 돼. 계산 능력이 있는, 숫자를 활용할 줄 아는. 어디? 넘버에서 나온 말이에요. 넘버에서 나온 말. 자, 그리고 numerate하고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쫙 쓰면 숫자와 관련된, 숫자의 그 뜻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숫자와 관련된, 숫자의 그 뜻이에요. 자,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10명이고요. 우리 쪽이 이제 20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numerical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numerical advantage, 수적인 우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계산 능력이 있는, 숫자를 활용할 줄 아는 이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umerous는 수많은 그 뜻이거든요. 그냥 얘는 many. numerous는 그냥 many. 이렇게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맞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쫙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내용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그러면,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계산 능력이 있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행정부서가 출현했대요. 그쵸? 왜냐면 산업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을 관리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다. 즉, 휴먼 캐피탈이 필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또한 이렇게도 됐대요. 그쵸? 그래서, led to the creation of the welfare state. 복지 국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고, 자, 그건 추가적인 수요래. 추가적인 수요를 냈대. 무엇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라고? 수요가 있었고 또 추가적인 수요가 생겼습니다. 누구에 대한? 매뉴얼은 바로 무슨 말? 매뉴얼은 손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손을 가지고 일하는 거니까 우리 일할 때 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 워커스가 육체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육체 노동자. 근데 육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그래서 매뉴얼이 아니라 clerical에서 사무직의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됐죠? 자,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그쵸?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계산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결국은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교육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넘버하고 레터,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는 일이겠죠. 그쵸?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튼 수요가 많으니까 일도 잘 될 거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뭐 당연히 훨씬 더 그 매력적인 옵션이다.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으로 갑시다. 빈칸으로. 자, 빈칸 문제는 3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3번. 33번. 지금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3번. 어렵지 않죠? 그쵸? 이건 선택지에 쓰인 그 단어만 잘 알면 돼요. 그 단어만 잘 알면 되는 거고,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아무튼 관계라는 건, 한쪽에서 연락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내버려두면 이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리되는 거고, 내가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 번호 바꿔놓고 연락 안 하고. 그쵸?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을까? 그러게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당신이 가지는 어떠한 관계든지 빈칸이다. 당신이 가지는 관계는 빈칸이다. Over the years, 나는 여러 해 동안 친구들이 왔다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친구가 되었다가 또 친구가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고, Some have stayed longer than others. What each one of those friendships has in common. 그래서, 자, 이러한 관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어느 시점인가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시도하는 걸 멈춘다라는 거죠. 무엇을 시도하는 거?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겠죠? 어느 순간인가 한쪽이 그냥 이제 연락 안 해요. 카톡에도 일십?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aybe there was some movement or a simple phone number change. 뭔지 알겠죠? 그쵸?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Some sort of effort would have been required to keep the friendship intact. intact는 당연히 알아야죠. 온전한, 혹은 손상되지 않은. 됐죠?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 지금 위에 나오는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락이 끊긴 거니까 프렌십이라는 게 말 그대로 damage돼, 손상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 온전한 상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노력이 필요했을 거다. 자, 그리고 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해요. 당신이 알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slip away 합니다. 이때 slip away는 당연히 무슨 말?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다라는 뜻이에요. slip away니까 빠져나가다는 뜻이죠. 그쵸? 미끄러지듯이. 자, 그러면 요거. 자, 그럼 얘는 바로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딱 쓰면 slippery. 무슨 말? 미끄러운 그 뜻이겠죠. 그쵸? 자, 미끄럽다라는 것은 이렇게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물체가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slippery는 미끄러움. 그래서 물건 따위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의미에서 파악하기 힘든이라는 뜻도 생겨요. 개념이 안 잡힌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됐죠? slippery, 미끄러운, 파악하기 힘든. 이렇게요. 파악하기 힘든. slippery concept 하면 파악하기 힘든 개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빼복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이죠? 그쵸?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n order to keep that contact going in the future. 자, 그러한 연락이 미래에서도 going. 그래서 지속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once in a while 가끔은 contact them 그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the more meaningful relationships, however, still require you to pick up. 이때 pick up은 집어들다 그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전화를 집어들고 해보라는 거죠. 그쵸? 해보라는 거고 those that require some measure of constant commitment will probably last the rest of your lif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 이때 those가 가리키는 건 바로 뭐냐?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관계라는 걸 보면 되고요. some measure of it. measure가 측정치란 뜻으로 쓰이니까 약간 측정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일정한 양의, 어느 정도의 그 뜻입니다. some measure of it.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commitment, 헌신, 전념, 노력. 됐죠? 어느 정도의 일정한 헌신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이 될 겁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남은 인생 동안에 가끔은 만나고 전화통화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죠. 그쵸?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면 사실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특히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이 언제 있어요? 주말에 있죠? 그쵸? 주말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갔다 온 다음 시간에 보통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원들하고는 연락하기가, 직장인들하고는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걔네들이 회식하고 놀 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야, 끝나고 와. 끝나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이제, 고홈하기 직전 상태가 돼 있어요. 그쵸? 이미 이제 그들은 이제 많은 것을 드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제 그들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바로 몇 번이라고?
4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4번에서 이니셔티브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니셔티브가 바로 어떤 거? 노력이란 뜻으로, effort의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원래는 그 주도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주도권인데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먼저 연락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요. 자, 이니셔티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라졌네? 적어주세요. 얼른 필기해주세요. 이니셔티브 필기. 그 얘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도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라는 거고, 2번 뜻 잘 기억해 주세요. 2번 뜻 잘 기억해 주시고, 우위라든가, 특히 요거. 얘도 어드밴티지 느낌이죠? 어드밴티지. 엣지가 가장자리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위, 장점. 얘도 그렇죠. 위쪽에 있는 손이죠. 그렇잖아요. 위쪽에 있는 손. 아래쪽에 있는 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그 싸우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키가 졸라 크단 말이야. 나하고 싸우는 애는 키가 존나 작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때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밑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딱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손이라는 뜻에서 우위라든가 장점 혹은 주도권. 우위, 장점, 주도권. 우위, 장점, 주도권 같이 기억해 주세요. 1번, 2번, 3번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밑에 34번 또 역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 1분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34번. 자, 3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그 커플이 서로 이렇게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할 일 있고 저 사람이 할 일 있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사실은 집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선생님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밥 먹기가 좀 그래요. 그거 이해해라. 아무튼 그래서 밥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그릇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또 자신만의 위치에 뭔가 딱 해놓고 그게 흐트러지는 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주방은 또 집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같이 있을 때 밥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인덕션인가 뭔가 그걸 설치는 안 해. 난 아직도 그걸 켜는 법도 몰라요. 난 아직도. 그래서 옛날 가스레인지면 좋겠는데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버튼을 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수기 사용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한쪽이 이제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나 이제 집에서 밥도 못 먹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씁쓸하지만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편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sharing responsibility 이렇게 딱 나오죠.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쵸? 책임을 공유한다. 일을 공유한다. 그 뜻인데,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공유라는 건 50대 50으로 딱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게, 그게 공유일 수도 있지만, 네가 하는 일은 이거, 내가 하는 일은 이거 이렇게 서로 일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responsibility를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가능해요. 알겠어요? 한 가지 일을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도 share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share responsibility다. 됐어요? 요거.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이게 이제 분업이잖아요. 그쵸? 일을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분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 두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합니다. 일을 나눠서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분업이죠? 그쵸?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 이게 분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하고, 얘가 요렇게 하는 것도 분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sharing responsibility가 아예 서로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도 sharing responsibility다. 꼭 한 가지를 둘이 같이 한다가 아니라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share responsibility가 되는 거고 그 분업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쪽이 더 많이 하는 것, 한쪽이 적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분업이에요. 일을 나눈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나눌 때 꼭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도 이게 분업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도 분업이라고. 자,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더 가져가 주세요. 알겠죠? 자, 조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couples in an intimate relationship. 이때 intimate는 이제 가까운 친밀한 그 뜻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커플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need to be remembered. 그쵸? 뭐, 기억될 필요가 있는 일들을 이제 공유합니다. 근데, 자, 이건 그 주로 implicit, 암묵적이래요. Without their actually assigning the task to each other. 딱 보이죠? 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sharing responsibility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라고? 사실상 요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맥을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일을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 그 각자에게 일을 배정하지 않고서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집사람이랑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지? 그 형광등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죠? 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형광등을 교체할 일이 생겨요. 그럼 누가 하는 일이겠어? 내가 하겠죠. 그쵸?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저거네? 하면서 그냥 집사람한테 야, 형광등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 누가 할까?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내 일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내 일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누가?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나야. 그쵸?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쵸?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sharing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걸 일을 공유한다 라고 해석은 하되 뒤에 나오는 사례라든가 문맥을 통해서 서로 할 일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다 그냥 분리시키는 거다.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자신만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이 부족한 자신만의 expertise, 전문 지식이 있는 영역이 있대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집사람이 또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두 파트너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that concerns the couple.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요. 이때 대신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동사가 이제 concern이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대신 앞에 나오는 information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커플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accept, 받아들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의 파트너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죠? 저거 네가 잘하는 거네. 뭐야? 잠깐만. 야, 통지서 왔는데 영어로 쓰여있네? 봐봐. 영어로 쓰여있네? 봐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야, 네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욕먹는 거예요. 아무튼 영어로 쓰여있는데 봐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서 relieve하고 뒤에 of의 밑줄.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경감시키다. A에게서 B를 경감시키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do so. 이 정도가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생략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 스스로에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 그들 스스로죠. 그러니까 몇 명이겠어, 최소한? 2명이겠죠. 둘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됐니?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경감시키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둘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전문 분야가 있어. 그 사람이 할 일이야. 나머지 한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거야. 둘 다 그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떤 정보예요? 그 파트너의 그 전문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가 들어와요. 둘 다 모르는 정보가 들어와. 둘 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도 할 수 없고 집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보통 약간의 이제 협상을 합니다. 누가 그 일을 take on 떠맡을 것인지 협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리업체를 찾아본다거나 이제 내가 이제 해보는 거죠. 둘이 이렇게 해보고 이거는 네가 해줘, 이거는 네가 해줘 이렇게 서로 이제 협상하고 나서 임무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적어주세요.
협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responsibility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지 협상을 하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 요거 프린트물에 적어두세요. 문맥상 요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면 딱 좋아요. 협상하고 끝이 아니야. 협상하고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정해주고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 one of them accepts responsibility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쵸?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서로 딱 그 하는 일이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씁쓸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거 잘 봐야 돼. 자, 이걸 이제 뭘로 볼 거냐 이제 그 얘기죠. 딱 나오죠. 얘가 쓰였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어디의 내용이라고? 앞의 내용이라고.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Transactive Memory Strategies, 분산 기억 전략. 해석해봐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낯선 단어가 등장해도 저렇게 these라는 걸 통해서 이게 앞의 내용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돼요.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 뭐 분산 기억 전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쵸? 자,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결합해서 혹은 통합되어서 보장하게 됩니다. 자, the information the couple needs. 자, 그 커플이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그래서 자, 아주 오랜 시간의 관계가 지나고 나서 파트너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eft stuck. 그래서 stuck은 바로 어떤 의미? 움직이지 못하네, 꼼짝하지 못하네, 달라붙어 있는 그 뜻입니다.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뭘까요? 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 1번이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 파트너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커플이 필요한 정보가 캡처가 될 겁니다. 이때 캡처는 그냥 take 혹은 앞에서 나왔던 accept 요 느낌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요거 보면 돼요. 요거 보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아닙니다. 싹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칸 앞에 메모리 있다고 해서 그 메모리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Transactive Memory Strategies는 앞의 내용이다. 그걸 봐야 되지. 그래서 메모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se라든가 this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의 관련성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으면 앞의 내용을 꼭 연결해서 생각해 주세요. 저기 있는 단어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36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6번. 자, 우리 요거 한번 적어 주시죠.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구성, 성격, 결론. 다시 한 번만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먼저 느낌은 오죠? 그쵸? 빠르게 2번 읽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2번 읽고, 그 다음에 내용적 단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다? 비슷한 내용은 가까이 배치한다. 그럼 이때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끝부분과 첫부분이 서로 비슷한 거. 그걸 먼저 찾아간다. 자, 그리고, 구성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어떤 얘기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실험이다. 연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과정과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2가지 대상 중에서 A, B, C가 어떤 거냐. 그거 좀 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격은 뭐 긍정에서 긍정으로, 부정에서 부정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결론이 뭐냐. 헷갈리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결론은 앞의 내용을 종합하는 성격.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싹 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 아니면 결론은 맨 위에 나오는 그 덩어리에 있는 내용이 표현이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강조된 거. 그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하되 중간에 나오는 게 헷갈리면 결론이 뭔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라.
결론에 해당되는 덩어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줘라. 그 얘기인데요. 자, 지금은 첫 번째 문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 딱 보이죠? 무슨 뜻일까? 이렇게 나오죠.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typical deviation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설명문인 것 같다. 자, 그러면 typical deviation, 뭐 전형적인 변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왜? 설명문이니까 전문 용어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가도 된단다. 이건 뭘까? 요렇게 해봤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여기 딱 보이네요. 그쵸? 여기 딱 보이네. 그래서, 두 집단을 가지고 한번 했나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적인 실제 typical person이니까 뭐 보통 사람이겠죠? 그쵸? 일단 이거 나오네요. 실제 보통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From the mean, 이거 보이죠? 요때 mean 같은 경우가 어떤 뜻이냐면, mean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중간값이라는 뜻으로. 원래 mean이 바로 중간의, 그 뜻이세요. 중간의. 그리고 mean temperature. 비열한 온도, 야비한 온도. 그게 아니라 평균 기온.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mean이 평균의 평균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정확히 이렇게 많이. 평균으로부터 정확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수치죠. 그쵸?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수치가 앞에서 언급이 돼줘야 돼. 그쵸? 앞에서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수치가 앞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갑니다. 쭉 읽어보면 밑에 보니까 Moreover, because the scores cannot dip below zero, we know mathematically that people cannot vary this typical amount below the mean. 사람들은 그 평균 아래로 이렇게까지 다르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보이네요. 자, 일단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단서 위주로 읽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를 보니까 한 가지 리스크 팩터에 이렇게 쭉 나오죠. 한 가지 위험 요소가 바로 뭐냐? 알코올 소비인데요. 알코올 소비인데, 자, 그건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됩니다. 주마다 소비되는, 자, 술의 숫자로, 그걸 알코올의 숫자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요렇다, 일본 사람들은 요렇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지금 바로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risk factors라는 게 보였고, 그쵸? risk factors라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뭔가 대단히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내용이 보이고, 한 가지 리스크 팩터가 알코올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 팩터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지 않을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C를 쫙 보니까 When trying to understand the risk factors among these two populations 딱 보이죠? risk factors among these two populations 이렇게 쫙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B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C가 나오겠죠. 그쵸? B 다음에 C가 나올 거고. 왜? 앞에 보니까 두 개의 인구죠. 그쵸? 그 다음 리스크 팩터를 이해하는 거죠. 두 개의 인구 사이에 나오는 리스크 팩터 요거잖아. 요게 바로 한 가지 리스크 팩터 알코올 소비가 나왔었고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들 두 개의 인구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보면 돼? B 다음에 C가 온다는 느낌이 왔다면 그렇다면 C 마지막 부분에 요런 내용이 있는가? C 마지막 부분에 요런 내용이 있는가? 그거 이제 살펴봐야죠. 그러면 B, C, A가 답이 될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C의 마지막 부분 쫙 보니까 가능성이 있대요. 어떤 가능성이에요? There are more outliers in this sample. 이렇게 나오죠. more outliers.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outliers는 바로 뭐냐면 out plus lie에서 나온 거죠. 그쵸? out은 바깥에, lie는 있다. 그 뜻이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밑에 나오죠. 대충 뜻이 밑에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B, C, A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 38번 얼른 읽어주세요. 38번
여기 노란색 부분 적어주세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단절, 의미덩어리 이렇게. 단서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특히나 그 순서별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삽입에서는 요거 먼저 생각하자고 했었죠. 이 대명사라는 건 주어진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명사가 보이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걔가 기본적인 문제풀이의 단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대명사 위주에서 그냥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시어 위주에서, 연결어 위주에서, 그리고 흐름상의 단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단절이 잘 안 느껴지면 최소한 비슷한 내용으로 묶는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일 때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그리고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혹시라도 순서나 삽입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이름은 긴 거, 짧은 거. 됐죠? 긴 거, 짧은 거. 맨 처음에 길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언급될 때 좀 짧게 간단다. 이렇게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이러한 셀프는 이렇게 보이죠? 이때 셀프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는 자, 집단에서 집단으로 환경에서 환경으로 significant는 상당한 그 뜻이겠죠. 혹은 의미 있는 중요한 그 뜻인데요. alteration은 변화, 변경 그 뜻이죠. 상당한 변경이 없이 집단에서 집단으로 환경에서 환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쭉 살펴보면 어디를 볼 거냐면 쉽게 답 나왔죠. 그쵸? 자, 서양 사람들에게는 it makes sense to 이렇게 보이죠? 이때 it은 가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요. 자, make sense는 말이 되다, 합리적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it is sensible, it is wise, it is rational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합리적이냐면 to speak of a person as having attributes that are independent of circumstances or particular personal relations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여기 attribute는 명사로 쓰였을 때 속성, 특성 그 뜻으로 아주 잘 나오죠. 그렇죠? 명사일 때 속성이라든가 특성인데 여기 independent of는 뭐뭐에서 독립한 뭐뭐와 관련이 없는 됐죠? 뭐뭐에서 독립한 뭐뭐와 관련이 없는 자 그러면 환경이나 특정한 개인적인 관계와 관련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사람은 특정 환경이나 특정 관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자 동양 사람에게는 보이죠?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유동적이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든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왜 연결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person을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이라고 봤다고? this self라고 봤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40번 읽어주세요. 40번. 자, 39번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at the same time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이게 일단은 그 단서가 될 수 있는데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그 뜻이죠. 동시에 그 뜻인데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lso가 될 수도 있고 also가 될 수도 있고 however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at the same time이 나오면 같은 흐름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at the same time이 나오면 일단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다.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쵸? 여기서는 however의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자, 동시에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those who have an expert level of knowledge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인데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전문가인데 터널 비전을 경험할 수 있고 명사네? 컴마 다음에 또 명사네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명사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열이죠. 자, 두 개를 연결할 때는 A and B 두 개를 연결할 때는 A, B가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낯선 편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A and B가 보일 때하고 그 다음에 A, B, and C 이렇게 이제 쫙 보일 때하고 약간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는 A하고 B가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 A하고 B는, 그리고 C는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성격 얘기. 됐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셋 중에서 내가 파악한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그걸로 밀고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entrapment라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narrow thinking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터널 비전이 어렵다. narrow thinking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터널 비전은 터널 그 시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터널 시야니까 끝에 있는 거 맨 마지막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니까 되게 좁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느낌이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아, 좁은 사고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좁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착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쭉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 기존의 지식을 넘어서야지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죠. 그쵸? 기존의 지식이 좀 있어야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자, 한편으로 한 가지는 one cannot be creative. 자,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창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창의적이 되겠죠. 왜? 뭔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기존의 그 지식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상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즉 기존의 지식의 상태를 모르면 기존의 지식의 상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네가 창의적이 되고 싶으면 네가 뭔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먼저 쌓아라. 그래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네가 창의적이 될 수 있단다. 자,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까지도 이제 맞게 쓰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많은 아이들은 그 with respect to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뭐뭐와 관련된 이제 그 뜻인데요. 자기 스스로와 관련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와 관련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창의적은 언제 된다고? 기존의 지식을 다 알고 있을 때 창의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창의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잘 봐야 돼. 아는 분야가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이들은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와 관련해서. 무슨 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잘 알고 있단다. 그쵸?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죠. 여기서 그 분야라는 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자 하는 그 분야예요. 아이들이 창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대. 창의적일 수가 없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고 아이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이가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창의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니까 those with a greater knowledge base 더 큰 지식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 잘 봐야 돼요. 더 큰 지식 기반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창의적일 수가 있어요. 됐어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창의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무슨 얘기야? knowledge가 있어야 창의적이 될 수 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일 수 있다. 많이 아니까 적게 아는 사람보다는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적게 아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가 없는데 그들보다는 창의적이 될 수가 있다고. 계속 무슨 얘기야? knowledge가 있어야 창의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knowledge가 있어야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워도요. 이렇게 단서들이 있다니까. 그거 딱 보이죠? 얘가 보이면 이렇게 본다 그랬었죠. 그쵸?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재진술이죠. 표현은 바뀌지만 같은 의미. 그러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스톡하게 된다고. 스톡. 무슨 말? 움직이지 못하는, 갇혀있는 그 뜻이죠. 그쵸? 근데 앞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어요? 뭐 창의적이 될 수 있다며. 그쵸? 창의적이 될 수 있다며. 그거는 갇혀있는 게 아니죠.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이제 해설지 확인하시면서 충분히 풀어보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잘 따라와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설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약간 설렌다는 게 뭐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쉴 수 있다. 뭐 그런 설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설레임을 나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종강하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해서 어떤 감동적인 멘트를 준비해서 오래 기억에 남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여러분이 나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 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로 써나가는 것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내가 아무리 감동적인 멘트를 통해서 나에 대한 기억을 오래 남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기억의 일부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 기억의 일부가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뭔가를 할 때, 그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는 얼른 끝내시고, 그리고 더 나은 조건에서 더 잘 살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노력을 더 해주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시험 보면서 있잖아요. 그 멘탈이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 봤다라는 느낌, 잘 안 풀렸다라는 느낌, 그거 받을 수 있는데 입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 느낌만 그럴 수 있어. 1교시 시험 봤는데 망한 것 같아.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대충 보니까 저 새끼들 존내 모습에서 그 자신감이 느껴지고 확신이 가득한데 나는 뭐지?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어렵게 느껴질수록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이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수능날 1교시부터 끝까지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대학은 곧 행복한 인생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 뜻이 아니라 자 좋은 대학과 행복한 인생은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상관관계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대학을 가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는 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2가지를 놓고 고를 때하고 3, 4가지 혹은 10가지, 20가지에서 내가 고를 때하고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져 있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좋은 대학이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쵸? 경쟁이라는 건 결국 바로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 하니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거 이루었을 때 더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라면 내가 더 잘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의 일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당연히 좋을 거니까 연락 좀 하시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꼭 성공하면 나를 꼭 기억해 주고 있다가 선생님 전화번호 다 알죠? 그쵸? 내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잖아. 문자 보내니까 성공하시면 꼭 이렇게 선생님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병원에 취직하시면 어디 병원인지 꼭 연락해 주시고 왜? 최소한 내가 그 병원을 안 가야 되지 않겠냐? 자, 아무튼 나 가가지고 뭐야 선생님 옛날엔 건강하시더니 많이 아프시네요? 뭐야 선생님 주사도 놔드려야 되나요?
아, 저렇게 엄살이 심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만, 진짜, 몸 관리 안 하셨네? 이건 좀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튼 선생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